자, 선택 영역 화법과 작문이죠. 크게 변별력은 없었으나 중간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좀 끌게 하는 요소, 이제 그 부분은 항상 여러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지문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중간에 화법, 작문, 복합에서 약간 시간 끌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 거기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항이 되게 어렵진 않아. 근데 지금 찾을 일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거고요. 일단 우리가 시간 단축 요소는 첫 지문에서 나옵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문에서는 화작 복합이라서 대단히 어렵긴 안 내고 있거든. 근데 하지만 그건 좀 어렵게 낼 거라는 전제는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건 쌤이 어차피 훈련시켜 줄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간 단축 요소는 첫 지문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가 기세를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건 감안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서도 좀 단축해서 풀 수 있는 거. 그런 훈련 요소들이 있거든요. 대단히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어도 그냥 대비가 되거든요. 따로 교재가 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기출 문항 자체가 워낙 컴팩트하면서도 틀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법은 틀을 공부하는 거예요. 틀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이해도 그냥 커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 말이 좀 중요한데 기출 문제를 통해서 틀을 형성하면은 빠르고요. 하지 않으면 안 빨라요. 그리고 첫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스피드를 못 내면 기세를 형성을 못하면 두 번째 지문에서 힘이 들어요. 피로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사실 피로도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문항이 역시 예상한 대로 그 40번, 41번 요 지점에서 이제 오답이 좀 나와요. 실제로도. 그 중간 부분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이 38에서 42, 요 화작 복합 부분에서 오답이 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얼마나 시간을 지연을 시키느냐 이제 그 문제고, 그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인데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 35에서 37번 지문이죠. 첫 지문.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힘을 빼게 되면 두 번째 지문에서 힘이 안 나는 구조예요.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노련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무턱대고 덤비는 것처럼 무모한 게 없어요. 물론 화법 작문 무턱대고 덤벼도 정답률 나와요. 근데 일단 시험장에서는 너네가 이것만 푸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앞에 독소문학도 다 풀어야 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서 힘이 남아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화법 작문부터 풀고 뒤에 푸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얼마나 힘을 안 빼느냐가 중요해요. 알겠죠? 가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지문이죠. 그죠? 그림이 이렇게 있었고, 자 가볼게. 자,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발표는 대중화법이다. S15 이거 뭐 무수히 연습했지 무수히, 그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거야. 이 말이랑 글이랑 다르다고 있잖아요. 말이랑 글은 다르기 때문에 이 그 말이라는 거는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잡아줘야 돼요. 일단 관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마무리에서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을 더 한다든가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이 정해져 있다. 뭐라고요? 도입, 전개, 마무리입니다. 이게 정해져 있고요. 도입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관심 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 글이랑 달라. 글이라는 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자의 적극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다고요. 듣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안전설계에 대해 배웠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통의 경험을 환기하죠.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 그거 했었어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보면은 여러분 달리는 차 안에서 진동하는 거 느껴본 적 있나요? 역시 뭐 하고 있어요? 질문을 통해서. 사실 도입부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죠? 전개부에서 역시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거지. 이게 글이랑 달라요. 글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말이라는 건 상호작용이 된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네 번째 줄 홈 동그라미 치세요. 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세로음을, 오른쪽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가로음을 진하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문항에 그림이 있을 때 확인하면 좋은데 왼쪽이 뭐라 그랬냐면은 세로고 오른쪽이 가로라 했잖아. 그치? 보니까 이게 세로고 가로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기억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자, 그다음 또 가볼게요. 세로움은 도로에 살얼음이 생기는 일을 줄이고 가로움은 제동거리를 줄여주죠. 요건 살얼음 방지, 요건 제동거리 줄이는 거. 요 얘기겠지, 그지? 이거 갖고 푸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번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는 그림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건데 사실 그림 자체가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니? 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종이 펴자마자 그림은 직관적으로 보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이제 문항부터 보면 요런 문제는 문항부터 보면 유리하다고. 알겠지? 자, 또 가볼게. 3단락. 특히 가로음을 활용하면 도로에서 멜로디가 들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적 있어요, 진짜. 이거 고속도로 가다 보면 멜로디 막 들립니다, 이거. 예. 그 속초 가다 보면요. 터널 안에서 그 반짝반짝 작은 별 나와요.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해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 멜로디도 신기하죠? 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홈의 너비와 홈사의 도로의 너비를 합한 값에 따라 음 높이가 정해진다. 그지? 홈 너비는 일정하니까 도로의 너비에 따라 음 높이 달라지죠. 자료에는 없지만 음 길이도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 멜로디는 졸음운전 예방한다가 바로 여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하면 되냐면 니은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여기 니은 되겠죠. 이 말이겠지. 그지?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졸음운전 예방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월평균 2.6건이었던 게 0건으로 줄었다. 통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홈은 이제 가로 세로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길이에 대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를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거 문제로 나오지 않았지만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통계 출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출처가 없는 거는 좀 문제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게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왔다 하더라도 체크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단락, 그죠? 도로에서 또 다른 안전 설계는 터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터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전기에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조명들을 설치한 간격이 달라서 낮에 터널 입쪽과 출구 쪽 중간보다 밝은데요. 터널 입구에서는 어둠에, 출구에서 밝음에 서서히 익숙해지도록 하니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디귿을 보는 거죠. 이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의 적응이다. 이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5단락 이외에 뭐 추가 정보도 있고요. 그죠? 이상한 걸 막기 위해 경사를 주기도 하고 뭐 유리알갱이 차선에 바르기도 하고요. 잘 이해되었나요? 그 안전을 위한 장치를 찾아볼 바람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끝나죠. 마무리해서 이제 제안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홈, 터널. 뭐 마무리 부분에선 추가 정보까지 넣고 있는데 여튼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는 그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35번 갈게요. 말하기 방식, 용어 개념 정의는 없었어요. 그죠? 그건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공유하는 기억이 도입 부분에 있었죠. 경험한 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경험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여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4번에 구체적 수치. 출처는 없었지만 수치는 있었다. 이제 구체적 수치는 이 얘기입니다. 36번 기억 니은 디귿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는 거야. 1번 선지 뭐가 틀렸냐면 멜로디 만드는 건 네 자료 이 얘기지. 그지? 안 맞고요. 그죠? 2번도 디귿에서가 아니고 기억에서고 4번도 기억에서가 아니고 디귿에서죠. 그죠? 5번 달라지는 밝게 서서히 적용하도록 디귿에서 맞죠. 답은 5번입니다. 37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학생 1. 그지? 아쉽다. 도서관에서 멀리 찾아보겠다라고 했고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딘지 조사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저 학생 1과에는 추가적 정보를 탐색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그 고등학교 행사에 참여해 마을 소식지 쓴 후기고 다른 지역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식물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가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에서는 초안이 나와서 예, 장문이죠. 그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 함께 식물 지도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고 그래서 뭐뭐 등 식물 지도 만들었다. 그지?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행사였다. 그 어떤 것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단락에서는 식물 지도 만들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지도 만들기 이제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만드는 과정 얘기하고 있고 3단락에서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생각은 친구들은 여기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4단락을 보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 주변의 식물을 무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뭐 성찰을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하고 있고, 그지? 예, 그러면서도 이제 그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자연의 소중함을 느꼈다. 뭐 의를 얘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항으로 갈게요. 38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이다. 그죠? 답은 3번입니다. 3문단에서 4번입니다. 4번. 대조하는 방식이다. 친구와 자신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39번 가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다. 그지?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좋아하는 내용이다. 차이점을 봐야겠지. 그지? 어떤 차이점? 이 행사를 통해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는데 뭘로 고쳤냐 하면은 뭐 그동안 주변의 식물에 무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이게 들어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게 2번 선지예요. 어떤 점을 반성했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교실 밖에서 관찰 활동하는 것이 부담감을 덜어준다는 내용도 알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문장이 그렇게 바뀌었죠. 화살물, 분꽃 등의 그런 것들을 관찰하니까 관심이 더 커졌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다가 관심이 커졌다로 됐으니까 5번처럼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고 1번처럼 구체적 예도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식물지도 만들기 개선을 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 학교에서도 개최한다면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번처럼 예상되는 기대 효과 얘기했다. 이 얘기고요. 4번처럼 책으로 활용한 학습 선행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죠? 내용일치 비슷한 문제네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로 갑시다. 이제 학생들의 대화가 되겠죠. 그죠? 자, 학생 1, 2, 3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학생 2를 보면 두 번째 줄에 걸어갈 만한 거리만 지도의 범위를 삼자. 범위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3이 A 부분에서 모모농장 얘기를 했는데 학생 1, 2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학생 1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학생 2는 친숙한 장소가 좋긴 한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한 게 이제 행복산과 구름천으로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범위를 지역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행복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름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행복산 구름천 이쪽으로. 자, 그다음 오른쪽 가보면 뭐 하늘습지도 좋을 것 같다. 하늘습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로 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 1을 보니까 학생 2를 보니까 오른쪽에 두 번째 학생 2 어떤 식물을 표시할 거냐. 그래서 이제 되도록 학생 1이 되도록 다양한 가자고 하니까 학생 2가 발표까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건 좀 그 종류도 좀 제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역 제한하고요. 네, 종류도 제한하고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내용이 누적되는 대로 보면 돼요. 그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모모고등학교처럼 누리집을 이용해 편하게 착자하고 했고요. 효용 얘기에서도 이제 그 학생이를 약효로 오해를 했는데 학생 3은보다 이거는 뭐야? 우리 정서적 효용을 얘기한 거고, 그지?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 아래를 보면은 학생 2 보면은 뭐 대표 식물 선정해서 사진도 넣자. 그래서 학생 3을 보니까 행복산은 갈림길이 많으니까 걷기에 편한 길을 화살표로 하자. 이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림이랑,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학생 2를 보면은 모모고등학교 이어 붙이는데 우리는 그냥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자, 40번 A, B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2번을 보게 되면 학생 1과에는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국 학생 2 역시도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친숙한 장소가 좋긴 한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고 3번을 보게 되면 서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고요. 학생 1만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그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답은 3번이고. 4번. 학생이나 학생 3에게 공감을 표한 후에 학생 2 보니까 B에서 그죠? 공감을 그거 좋은데?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지? 표한 후에 제안을 구체할 방안 제시하고 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좋은데 그 조사할 곳과 나무 중 이번에 그런 내용도 추가하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구체화해서 이 얘기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41번. 그죠? 이게 오답률이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번이 35%고 41번이 30%인데 이건 2번이에요, 답이. 이거 쉬워요. 왜? 우리도 몇몇 주목할 신문들만 지도에 표시한다. 이거는 뭐 달리할 점이지 같이 한 점이 아니고 종류 제한했잖아요. 이 기죠. 그죠? 예,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3번은 가까운 거리 맞죠? 이건 뭐야? 지역 제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였습니다. 자, 42번 가볼까요? 자, 그럼 이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걸로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적절한 거. 그지? 핵심적인 특징을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논의한 내용이 발견됐다. 식물이 있는 곳의 핵심적인 특징, 국가보호종. 이건 종류 얘기한 건데.
종류를 제한한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화살표는 뭐냐면 니은의 화살표는 뭐였어요? 걷기 편한 길을 얘기한 거지. 그치? 예, 그 얘기였고요. 3번에 그 조산식물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야겠군. 디귿 여기서 안 하기로 했잖아. 그지? 여기 답사가 아닙니다. 4번 사진 추가해야 되겠군. 맞아요. 예, 요건 확실합니다.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5번 비금 표시는 낯선 식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교재 식기 학생이 작성한 초고다. 이 얘기죠. 그죠? 이제 커피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주제가 이제 커피박이잖아요. 쌤도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이게 직접 갈아서 핸드 드립해서 먹을 때가 종종 있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진짜로 그 방향제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처리하나 이제 커피 내리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글이 참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거 시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필요하긴 한 문제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커피집에서 나오는 커피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피집은 아예 그거를 그 어디에다 놓고 갖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 그 불완전하지. 그치? 그래서 하수구에 떠내려보면 될 줄 알았더니 카페인이 많다. 그럼 생태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죠? 가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는 뭐다? 현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관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잘못된 처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처리 중에 하나가 이제 토양에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거나 흙에 버리기도 한다. 그치? 이거는 이제 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3단락을 가보면 이제 그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양한 활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해요. 쌤이 이제 보는 거는 이제 탈취제나 방향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 분야에서 합성 목재를 대신한다고 이건 진짜 크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뭐 바이오에너지 원료다. 이건 정말로 크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계속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문제인데 그렇지 이런 데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나머지 단락 이제 마지막 단락 보면 이제 수거 시설의 부족과 필요성 이제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법 유익하게 썼네요. 그죠? 자, 가봅시다. 43번. 학생이 떠올리는 생각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이 얘기죠. 자, 답은 5번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나오는데 실태. 사회적 문제 실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잘못되어 이용되고 있는 잘못 처리된 실태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문제 실태는 얘기한 적이 없죠. 답은 5번입니다. 자, 44번을 가보면 초고를 읽은 교직 편집부 학생이 조언이다. 일반형으로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그지? 뭐라고? 문단별로 문제 상품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진열일 태도로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 지으며.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왜? 올바른 처리 방법과 재활용 분야를 홍보하고, 그치? 수거 시설 확충이다. 뭐 다 들어갔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뭐래요? 커피박에 관심을 갖자.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뭐래요? 커피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딱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한 처리 방법, 재활용, 수거 시설 확충 뭐 괜찮은데 그 사랑 얘기가 없잖아요. 사랑과 관련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 만족하는 건 답은 2번이다. 이 얘기고요. 45번 갑시다. 추가로 수집한 자료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가보면 일단 전문가 인터뷰 커피바로 탄소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 좋다 이거죠. 환경적으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흙에 버리면 안 좋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연결되면 되냐면 일단은 이쪽이랑 연결이 딱 돼요. 이 단락이랑 연결이 되죠. 그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자료 보면 바이오에너지 원료가 쭉쭉 나왔으니까 이거는 나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문기사에서는 수거시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여기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자, 일단 1번 갈게요. 커피박 소각할 때는 탄소 배출량 수치를 그 커피박이 우리 사회에 관심 못 하고 있는 배경을 보여주는 아니 탄소 배출량이랑 관심 받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라 했죠,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엮는 거. 그렇지?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그렇죠? 이제 미리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수급이 마련됐을 때 여성들은 또 다른 효과로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관련됐으니까 괜찮겠죠. 그죠? 예, 답은 그래서 1번이고 2, 3, 4번은 그대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화작을까지 다 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확인하는 거죠. 그죠? 이제 반복되는 원칙. 이걸 통해서 이제 첫 단락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고 두 번째 단락에 시간을 계속 여러분 쓰게 만드는 그 구간이 있다. 알겠죠? 예, 내년 수능에서도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얼마나 그 힘 있게 넘어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단락에서 첫 지문에서 힘을 안 빼야 첫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세 좋게 팍 나가줘야지 튀어나가줘야지 두 번째 지문에서 힘이 난다. 이런 부분이고 마지막 질문은 역시 뭐 개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활용 뭐 이런 것도 그대로 묻고 있고요. 그래서 틀을 학습함과 동시에 시간이 좀 드는 구간에서 에너지를 좀 써주기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아마 화법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처럼 이게 틀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둘 다 풀어봤는데 그 공통영역, 선택역 다 풀어봤는데 이 평가원 이 수능 문제라는 거는 여러 번 풀어도 괜찮아요. 평가원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심사숙고해서 풀어봐라라고 할 때 그때마다 해설지의 도움을 안 받아야 돼 일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혼자서 씨름해보고 풀이해보고 찾아보고 정밀 분석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해설지는 확인용이라고. 그래야 해설지가 좋은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요. 쌤이 요거 이제 평가원 해설지가 1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 지문이랑 문항 해설해갖고 현강생들은 이제 그걸 제공을 받는데 그거 보기 전에도 얘기해요. 지문도 설명하고 해설도 설명해서 아주 자세하지만 하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지문을 고민하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평가 문제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길 바라고 이걸 기반으로 오늘 쌤이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을 했어요. 그거 이해하죠? 그죠? 여러분 동의하죠? 그죠? 아주 자세하게 수업을 했는데 반드시 꼭 안 풀어본 사람은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풀어보고 듣는 거랑 많이 다르고요.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또 해설 보는 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또 봐도 돼요. 근데 풀이는 꼭 여러분들이 정밀하게 좀 해보도록 그걸 권장합니다. 이해됐어요? 예. 자,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 공부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수업 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수업 때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건승하세요.